네, 안녕하세요.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윌비스 경찰 합격의 영광, 총평 및 올인원 커리큘럼 설명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남세라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자, 2부는 여기 윌비스 경찰에 직접 참여해주신 학생 여러분들의 질문을 교수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에게 왜 윌비스 경찰로 공부하면 좋은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구성해 볼까 합니다. 먼저 여기 참석해주신 학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험을 위해 몸을 불살라서 후회 없을 분들, 그리고 아쉽지만 그래도 합격권이 아닐까 기대하시는 분들 모두 후회 없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회라고 하면 커리큘럼이라든지 강의 진행 방식이 주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태잖아요. 오늘은 제가 학생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질문드리면 교수님들이 편하게 답변해 주시는 형태로, 그리고 학생분들이 질문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쌍방향의 소통을 키워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 국내를 넘어 글로벌하게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더 글로리의 제작 발표회처럼 저희가 좀 준비해봤거든요. 주연 배우인 송혜교 씨는 물론이고 모든 조연분들이 재조명되면서 이름을 알리시게 된 것처럼 실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시지만 수험생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아직 그 진가를 알리시지 못한 저희 윌비스 경찰 교수님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최애 교수님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는 희망도 살포시 담았습니다. 저희 윌비스 교수님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 윌비스 경찰의 더 글로리를 만들어주실 교수님들과 커리큘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1부에서는 인사드리지 못한 새로운 형사법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난 설명회 이후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PT반, 즉 폴리스 트레이닝반을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기여해 주신, 그리고 아침 특강으로 다양한 판례를 알려주실 현직 변호사 출신 김효범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형법을 가르치는 김효범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 1부 때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아침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험을 치르고 오느라 좀 늦었는데 형사법을 보면서 저도 확실히 지난 2차보다는 훨씬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물론 아까 좀 총평 시간에 제가 있었으면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아무래도 학설도 많이 안 나왔고 사례형 문제도 많이 안 나왔고 개수형 문제도 2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제가 2부 때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윌비스 경찰에서 학생분들을 4월부터 좀 만나시게 될 텐데요. 그 기분이나 각오 한마디도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도 처음으로 윌비스에서 기본 강의를 여는데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양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좀 판례라든가 또 판례를 하나 가르쳐 드리면 비교 판례나 유사 판례 같은 것도 다 엮어 가지고 한 번에 보기 좋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 시험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23번 문제 같은 거, 그 이제 다른 학원에서 좀 논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죄의 자백 자수 특례를 알아야 되고 그 자백 자수 특례가 적용된다면은 이게 필요적 감면인지 임의적 감면인지 이걸 알아야 되고 그 기본 지식을 아는 상태에서 조금 더 한번 내가 더 생각을 해야 문제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성 요건 요소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리큘럼이란 것은 사실 학생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런 맥락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길고 자세한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방식은 익숙한데 윌비스 경찰의 올인원 커리큘럼은 무엇인지 헌법 1타 이공영 교수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올인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올인원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한 번에 다 한다. 근데 이제 뭘 한 번에 다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좀 달라져요. 이론을 한 번에 다 할 거냐, 그럼 이제 이론 올인원이 되는 거고, 기출을 한 번에 다 한다, 그럼 기출 올인원 할 건데, 저희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위해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1차 시험이 끝났어요. 2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날짜가 많이 없어요. 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시험을 2번 봤을 때 6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7개월, 5개월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5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나는 2024년 1차 시험 보면 그만이야.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빡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론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서 천천히 한 번에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와 심화 이론 강의를 나눠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건데, 이번에 이제 올인원 커리큘럼은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내용들은 설명을 좀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설명이 가볍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혼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혼자서 소화를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론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에 끝낼 거예요. 선생님, 한 번만 들으면은 잘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각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출 관련된 복습 자료를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용을 잘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만큼 복습 자료로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2회독, 3회독이 되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 올인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도 한 번에 끝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달리면은 이제 시험까지 한 달 반에서 2달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모의고사 단계, 실전 문풀 단계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올인원 강의는 2차 시험을 진지하게 준비해서 합격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초시든 재시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 이론 강의 한번 빡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혼자서 회독을 하면서 기출 문제를 막 돌려도 상관없고, 모의고사를 돌려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합격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커리큘럼은 이 올인원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은 좀 힘들 거예요. 좀 힘들어. 왜냐면은 아주 내용들이 밀집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소화해야 될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의지가 꺾일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라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고,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잠 무덤에서 자면 되잖아요. 그렇죠? 잠 조금 줄이면 되잖아요. 제가 너무 과도한 얘기를 했나요? 미안합니다. 그럼 잠을 조금 줄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자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많이 잘래요? 그쵸? 뻥 같아요? 진짜예요? 다크서클을 보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만큼만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차마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운동하라고는 말 안 하죠. 왜? 나는 운동을 안 하니까. 나는 적게 먹고 운동을 안 하는 게 장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저는 제가 자신 있게 해왔던 것들을 추천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올인원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올인원 커리큘럼이 좋은 걸까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학원들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텐데, 각 학원별로 다른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윌비스 경찰의 올인원 커리큘럼은 왜 무엇이 좋은 건지 각 과목별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 올인원 형사법 부분인데요. 이국영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딱 귀에 박힌 게 한 방이면 된다, 이 말씀이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은 무한한 반복이 그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오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안정권에 있는 그 학생들은 쉴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체력학원에 달려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불안한 우리 그 수험생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우리 2차 8월 19일 있지 않습니까? 이제 4개월만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리에 빠질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수험생들도 쉬어도 2주만 쉬십시오. 그리고 4월 이제 3일 날 좀 가혹한 일이지만 4월 3일 날 우리가 이론반하고 또 이론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 기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기본기 닦고 그리고 기출 들어가고 복습을 하시고, 그거 아마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동영 그리고 파이널 찍기 이러면 최소한 5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들한테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정작 내가 다른 이렇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은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복습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제 아들이 아마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론도 복습을 못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아들아, 이제 복습은 거기까지만. 이제 기출이다. 근데 기출도 또 못 따라가요. 그래서 다 던져 이제. 이제는 동영이라도 가야 해. 동영도 못 따라가. 파이널 역시 못 따라가. 그래서 아들아, 내가 카페에다 해놓은 거 5회라도 좀 하고 가라 나 찍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양이 이렇게 집적이 되다 보니까 복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오늘 70점이면 진짜 아들아 장하다. 지금 듣고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다음 우리 4개월 반 후에는 너 90점 맞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때문에 못했다면 이제 우리 4개월 반 동안 저랑 또 우리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함께 이렇게 원톱이 되시면 여러분 그 2차 합격하셔야 되고 2차를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내년으로 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조금만 그 쉬시다가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한기 교수님. 네, 임종인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짧게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형사법이라는 과목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단일 과목, 시험 과목으로 변경된 까닭에 사실 아무리 형사소송법 영역이 범위가 한정돼 있다 할지라도 수사 파트, 증거 파트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형사법이라는 것 분량이 장난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초시생 분들도 형법, 총칙, 각칙 거기에 형사소송법 꽤 많겠네. 충분히 아마 직감을 하실 거예요. 자, 이걸 1순환 개념 정리 그리고 나서 2순환. 자, 이러기에는 시간적 텀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이국영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까닭에 바로 가장 압축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여러 수험 전문가분들께서 고민하신 결과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믿고 따라와 주시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효율을 거두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국영 교수님. 네, 커리큘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론 강의 빡. 복습은 어떻게 하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해당하는 복습 자료를 할 수 있는 기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습을 잘했어. 그러면 이제 이론 강의 끝났어요. 그러면은 기출 강의를 해서 기출 문제집 빡 풀어요. 그럼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서의 문장은 옳은 문장밖에 없어요. 맞는 말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객관식 시험을 보면 1개 또는 3개의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틀리는지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강의를 하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었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출문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지문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가 있지롱,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것 같지롱,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요. 그럼 연습을 잘 따라왔어요. 그럼 이제 실전 연습을 하게 되죠. 그 마지막 커리큘럼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동형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이제 마지막에 있을 건데, 그럼 이제 실전 문제처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20문제씩 매일 풀어보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빠르게 4, 5개월, 5개월 지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시험 대비로는 초시생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초시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효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임종희 교수님이랑 김한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형사법이 양이 참 많죠. 네, 그래서 저는 형사법의 양을 많이 줄여주겠다, 이렇게는 일단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착안을 한 게, 제가 이제 아침 특강을 하고 PT반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받는데, 형법 강론 판례가 너무 안 외워진다, 뭐 평소에 공부할 땐 외웠는데 나중에 기출문제를 푸니까 다 백지가 되더라, 처음에 살인죄 할 때는 그때 다 외웠었는데 나중에 무고죄를 가니까 앞에 거를 절반 이상 다 까먹더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걸 암기를 잘 하냐, 어떻게 이걸 나중에 답안지에 현출을 잘 하냐,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수험생 생활을 놓은 지 거의 2년 지나고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 아침에 이제 시험을 치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물론 이제 한 개 틀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기억이 계속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형법 법리를, 형법 판례를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 드리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타면서, 물론 제 책이 그렇게 양이 적지는 않을 것이지만 한번 하면은 이제 잘 안 까먹도록 제가 이해시켜 드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고, 제가 기출 문제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제 문제집도 그 한번 외운 거를 이제 복습하기 좋도록 제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윌비스 경찰의 올인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다회독 반복 학습을 통한 자기 체득이 가능한 올인원 커리큘럼, 정말인지 학생분들이 충분히 고민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열기를 이어서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중에 노팅힐이라고 보셨어요? 한국에서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고 조금 어렵고, 그런데 외국에서는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소통하고 그러잖아요. 그 노팅이라는 영화에서 줄리아 로버츠한테 남자 주인공이 좀 질문하는 것처럼 그동안 수험 생활할 때 사실 우리 교수님들이 주로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질문도 교수님들이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판을 뒤집어서 학생분들이 교수님들께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부법에 대한 부분도 좋고, 또 커리를 어떻게 타면 좋을지도 좋고, 아니면 교수님의 사생활 관련 질문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이제 현장에 많은 학생들이 와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들은요,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질문을 해주셔도 카메라에는 뒷모습만 나오니까 안심하시고 질문해주세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질문하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목소리는 너무 작아요. 여러분, 자, 질문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자, 네, 저 가운데 계신 우리 예쁜 미래의 여경찰 학생분, 네, 한번. 네, 교수님, 저희 같은 제자들이 어떤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떤 교수님한테 궁금하세요? 사실 처음 보는 김효범 교수님께 궁금해요. 처음 뵙는 김효봉 교수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영광입니다. 어떤 경찰이 되면 좋겠는지 질문하셨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네, 제가 발음이 샜는데 예, 지팡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별명에 걸맞은 경찰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 예시로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할 때 고소 대리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피의자들도 대리를 했지만 이제 고소인들도 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껏 고소장을 써가지고 경찰서에 가져가면은 이거 어차피 검찰에 불송치할 건데 그래도 고소하시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왕왕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 상당히 기소 가능성도 높은 거고 이거 충분히 그 송치될 만한 건데 이거를 이제 경찰 단계에서 자르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고소인 대리잖아요. 좀 피해자를 대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중의 지팡이라는 그런 별명에 걸맞게 경찰분들이 좀 더 솔선수범하시고 물론 이제 본인들은 좀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귀찮으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좀 더 사회가 믿고 안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경찰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분들이 이제 교수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좀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네 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 시간을 가질 텐데, 자, 질문하실 분 한번, 네, 네, 네. 한번 우리 어떤 교수님께 질문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전가요? 네, 떨립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30년 정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경찰이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희노애로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 그 땀과 눈물도 이렇게 닦아주면서 가장 그 자랑스러운 그런 그 일을 하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도 인연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제 큰애는 현직에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내가 또 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를 지금 대리 만족해 주려고 열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로 간다라면 기꺼이 한번 해보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공룡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 노량진에서 걷다가 교수님을 뵌 적이 있는데 아는 척을 해도 될까요? 노량진에서 저를 본 적 있는데 아는 척을 해도 되냐고요? 제가 뭐 연예인이에요? 하면 되지. 노량진에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을 뵙니다. 특히 이제 밥 먹을 때 식당에 들어가면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있어요. 믿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럴 때는 반드시 밥을 사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한 번씩 꼼수를 쓰기도 하는데 그 선불로 일단 돈 내는 데를 좀 자주 가기도 해요. 왜냐면 내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식당이 아니고 만약에 식당에서 저를 보시거나 한다면은 아는 척을 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멋있는 척을 할 거예요. 딱 계산해주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됐어. 이렇게 해줄 거니까 노량진에서 저 본다면은 많이 아는 척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저 교수님 공부랑 연애랑 같이 하면은 시험에 더 빨리 합격하나요? 우리 저 뭐냐 김한 교수님 보시고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맞대요.
아, 예, 도살장에 끌려간 기분인데요. 어이구, 네, 나름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냥 제 경험담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석사 과정에 있을 때 네, 갑작스럽게 혼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네. 네, 갑작스럽게 축복인진 몰라도 저희 첫째 놈이 딱 생겼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추진력을 가장 발휘해야 될 때 공부에 전념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긴 합니다. 한편으론. 그러나 저는 지금 제 가정 우리 가족을 볼 때마다 그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네, 남들이 들으면 씨알도 안 먹힐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연애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개인적으로는 거기 공감 못해요. 네, 연애는 자신이 힘들고 내지는 기가 꺾일 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자극제로 저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이란 표현이 조금 적절치 못하긴 한데 다만 경찰 시험 준비하시면서 연애가 가능할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네, 가능만 하시다면 저는 적극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자,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지금 라이브 채팅으로도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라이브 채팅에 대한 질문을 한번 골라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임종희 교수님. 너무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시는 이 학생 그 실명 공개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정말 그 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형사법 교수님들끼리 어찌 보면 라이벌일 수도 있는데 친하신지 궁금합니다. 와, 짱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른 학원은 형사법 교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세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수님한테 가셔서 이렇게 수업은 다른 교수님한테 듣더라도 질문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궁금한 점 해소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한 교수님하고는 법학 박사이면서 또 중경 이렇게 또 그 강의를 또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김효범 교수님은 실무가 이렇게 그 실무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또 보완해 주시고 아무튼 그 여러분들이 여기 그 우리 일비스 오면 형사법은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예, 신뢰를 가지시고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문 학생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네. 그럼 우리 김효범 교수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질문 보니까 네, 결혼했냐고 물어봐 주셨네요. 네. 일단 저는 아직 이제 30대 초반이라 가지고 아직 결혼은 안 했고 네, 이제 뭐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박수 받을 일인가요? 네. 그리고 저 MBTI랑 혈액형 물어봐 주신 감사한 분 계시는데 저도 MBTI는 김재규 교수님이랑 똑같이 ESFJ입니다. 네. 그리고 혈액형은 이제 O형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재 직접 출간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직접 지금 수작업으로 다 하나하나 하고 있고 이제 아마 4월 초에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기 교수님 준비되셨어요? 네, 아유, 질문을 받는 게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참 피하고 싶은 네, 지금 아까 임종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보완제가 너무나 네, 가슴에 와닿고요. 사실 제가 질문에 대해 답변보다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있는데요. 이
이국영 교수님, 그 수강생들뿐 아니라 저희들한테도 그게 유효한지 네,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네, 아까 계산해 주신다고 하셔서 자, 네, 일단 그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임준규 교수님께서 답변 주신 거 그 질문 생략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 저한테 좋아하는 노래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좋아하는 노래 이제 순위를 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 노래를 잘 모릅니다. 네, 일단 발라드를 굉장히 좋아한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별명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왜냐면 이게 아무리 인터넷상이라고 해도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학창 시절에 몇 가지 별명이 다 썩 말씀드리는 게 탐탁치 않은 별명들이라, 일단 사이코라는 별명이 한 번 있었고요. 넷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왜 붙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둘 다 고등학교 때 별명이었고, 이제 대학교 때 저희 선배님들이 지어주신 별명 중에는 이제 제 이름 때문에 네, 오해는 마시고요. 네, 이건 그냥 말씀 안 드리는 걸로. 네, 쓸데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영 교수님. 저 질문 있어요? 네? 어디서 저녁 먹냐고요? 알바야? 저는 집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과 함께 밥을 먹을 겁니다. 왜? 밥 사달라고 하려고? 나중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밥을 사드릴 수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일부러 사주기 싫어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나는 학생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모두가 다 기억에 남고요. 모두가 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유가 있어. 쓸쓸해요. 제가 기억을 하면은 합격해서 나가면 이제 되게 좋고, 그다음에 약간 잘 안 돼서 결국 그래도 노량진 수험가를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가 정을 많이 주고 하는데 떠나면은 좀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제 되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데 또 기억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마이크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평소에는 강의 때 좀 주접도 많이 떨고 그다음에 좀 재밌게 하려고 하고 또 좀 메소드 연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근본 바탕은 저는 I예요. 저는 ISTJ입니다. 그래서 매우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1대1로 저를 마주치거나 아니면 1대1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좀 차가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게 일부러 성격이 파탄서가 아니라 안 좋은 표현을 쓸 뻔했네. 인성이 이제 글러먹어서가 아니라 약간 저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상처받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좀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밥은 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저는 질문 다 했나요? 네, 또 답변 하고 싶으신 질문 있으시나요? 저랑 문쌤이 이제 문영석 교수님이 계신데 어떤 사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어떤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친한 형님 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 윌비스 경찰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사가 종료되고 나면 저희 윌비스 경찰의 실강 패스와 인강 패스 상품이 화면에 보여질 텐데요. 실강 상품, 인강 상품 한번 보시고 경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네, 시험 이후에 놀고 싶으셨을 텐데 여기 이곳에 직접 참여해주신 학생분들 그리고 라이브로 시청해주시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윌비스 경찰 알고 작년부터 또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윌비스 경찰이 윌비스 경찰 교수님들이 학생분들을 위하는 마음은 그 진정성은 정말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일하러 왔다가 큰 감동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가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윌비스 경찰에 공부하러 왔다가 더 큰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맛있는 케이터링 음식 너무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자유롭게 즐겨주시고요. 또 우리 교수님들과의 기념 촬영도 요청해 주세요. 저 옆에 보시면 이렇게 기념 촬영 포토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교수님들은 여기 참석하신 학생분들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경찰이 된다. 윌비스 경찰 합격의 영광 총평 및 커리큘럼 설명회 아나운서 남세려였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제가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하면 우리 교수님들 함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